15억 정도 보십니다. 광고비만. 와. 제가 세금 세팅 제대로 해드려가지고 세금을 작년에도 100% 감면받으신 그런 사례가 있어요.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세요.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. 안녕하세요. 인플루언서 전문 세무사님이신데 네. 이분들 세금을 좀 처리해보는 걸 어려워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오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들어 특히 생활용품이나 뷰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에서 되게 공동구매하시고 광고를 해주시면서 매출의 퍼센테이지를 정산받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정액을 받으시면서 계약된 광고비를 받으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거든요. 일단은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신 유형이 어떤 분이시냐면 3.3% 프리랜서로 정산을 받으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데 세법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,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세금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비용 처리하실 수 있는 항목들도 되게 많아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최근에 봤던 분 중에 제일 많이 봤던 분이 1년에 한 15억 정도 보신 광고비만. 와, 15억. 와.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사업자를 내고 세금 감면을 받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 떨어지겠죠. 네. 아. 건보료는 어쩔 수 없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오셔가지고 제가 세금 세팅 제대로 해드려가지고 세금을 작년에도 100% 감면 받으신 그런 사례가 있어요. 보통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시다가 수익이 커지시면 사업자를 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등록하면 될까요?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을 어떻게 넣으시느냐, 그리고 사업장 소지를 어디로 하시느냐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왜냐면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감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.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업종은 일단 광고 대행업 들어가셔야 되고,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시거나 SNS 마켓을 등록하셔야 되고, 본인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에이전시를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경우에는 매니저도 같이 추가를 해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. 처음부터 그렇게 세 가지를 넣고 하는 걸 좀 권장하시나요? 하나 더 추가.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많은 분들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업종을 내세요. 그걸로 내시면은 사실 과세관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업종 코드를 감면의 대상에서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. 왜냐면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물적시설 혹은 인적시설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업종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. 물적시설이나 인적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해주거든요, 원래는.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, 광고 대행업, 그리고 전자상거래 소매업 혹은 SS 마켓, 나중에 에이전시 설립을 할 수 있으시니까 매니저업을 또 추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내기 전부터 꼭 상담을 받아보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. 왜냐면 업종 코드 잘못 들어가면 바꾸기가 힘들어요.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사업장 소지인데, 사업장 소지는 그냥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시는 장소로 하시면 돼요. 집도 됩니다. 집을 사업장 소지로 등록을 하시려면 일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셔서 주소지 사업장으로 등록을 하시거나, 아니면은 전입이 안 돼 있으시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거를 제출을 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, 소지지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장 소지지가 일정 요건에 따라서 세금을 5년 동안 100% 감면받을 수 있어요. 이런 부분 유의하셔서 업종과 사업장 소지지 잘 선정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고, 가능하면은 사업자 등록 이전부터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부터 대행을 해드려요. 사업자 등록부터 좀 필요하신 상담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런 분들은 수익이 어떤 데서 좀 발생하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가요? 일단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하시기 전에는 3.3% 떼고 프리랜서로 정산을 많이 받으시거든요. 근데 사업자를 내시고 나시면은 사업자 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금계산서로 정산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. 그래서 돈을 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는 거죠.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,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부가세 10%를 더 얹어서 발행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돈을 받을 때도 10%를 더 얹어서 받아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부가세를 다 부담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.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.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가시면은 편하게 발행하실 수 있으시고,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과 이메일 주소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냐면, 돈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외주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섣불리 발행하시면은 자칫하면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셔야 되고, 돈을 못 받으셨다면은 빨리 수정 발행하시거나 취소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와,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. 세금계산서 약간 영수증 용도로 그냥 발행만 해버리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, 세금계산서 금액이 큰데 가공 발행한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영수증처럼 생각했는데 네.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무서워요. 금액이 컸을 때. 원래 세금이라는 거는
번 돈에서 쓴 돈을 빼고 남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든요. 매출 관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비용 관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어떤 항목들이 비용 처리가 되는지 일단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인건비, 편집자라든지 아니면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실 수 있으실 거고, 인건비 신고할 때 주의하실 점은 4대 보험을 가입하실 것인지 프리랜서로 신고하실 것인지 먼저 고민해 보신 다음에 실질과 적합한 유형을 선택을 해서 신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차량 유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의류 구매하고 착장하고 나오는 것들,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이제 리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비라든지 이동할 때 쓴 택시비나 뭐 교통비 이런 것들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고,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이제 어쨌든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같은 분들은 사실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. 제가 어떤 지출을 했을 때 그걸 콘텐츠화 시킬 수만 있으면 사실은 다 비용 처리 되는 거거든요.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게임 방송 유튜버가 있으셨는데,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게임 방송을 하면서 현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. 1년에 한 2억 정도 썼었거든요. 근데 그게 다 비용 인정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콘텐츠를 올려가지고 게임에 쓰는 돈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.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증빙을 하나요?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. 제가 아무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적격증빙이라는 걸 구비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 적격증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세금계산서나 혹은 계산서, 그리고 사업용 쓰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되게 중요한데, 이 경우에는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적격증빙으로 일반적으로 인정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인데,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세요.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.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주민번호나 전화번호가 아닌 사업자 번호를 받으셔야 돼요. 다들 사업자 내시고 나서도 주민번호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.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놓으셔야 부가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나 법인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비용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세금 관련해서 아까 감면 혜택 있다고 해주셨는데 네. 그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렇죠. 사실 이 감면 제도가 세금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, 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소득세, 법인세가 있고 또 부가세가 있잖아요. 근데 부가세는 사실은 광고주로부터 받아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없어요. 근데 저희가 번 돈에서 쓴 돈을 차감하고 내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진짜 사업주분들이 부담하시는 세금이잖아요. 근데 이거를 특정 사업자가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요,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세금을 50%에서 100%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100% 감면을 받으시려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시면서 수도권 과밀학 접근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셔야 돼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고 대행업이나 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, 그 매니저, 그리고 SNS 마켓, 이 업종 전부 다 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사업자 등록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.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전에 해당 동종 업종으로 창업한 이력이 없어야 돼요. 기존에 사업을 하시다가 거기에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도 창업을 안 봐요.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굳이 4개를 한꺼번에 다 등록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실무적으로 이거를 내가 당초부터 이 사업을 영위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사실 할 수는 있는데, 그 입증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업자 등록 잘해서 세금 혜택 받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거 꼭 주의하시거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인플루언서 분들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는데, 일단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본인이 이걸 시작하겠다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때부터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수익이 크게 발생하기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감면 혜택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고, 이미 소득이 많이 높아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어해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방어해드리고 있지 않았습니다. 지금이라도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사업자 등록하셔서 앞으로 정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 감면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하시면 충분히 세금 줄이실 수 있고요.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3.3% 떼고 받은 그런 프리랜서 소득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감면 받을 수 있거든요. 네. 이렇게 세팅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고, 직장 상담 외에 별도의 상담은 제가 따로 받고 있진 않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. 제가 예전부터 유튜버, BJ, 크리에이터 이쪽 분들의 사업을 도와드리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그 특수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. 이쪽 전문가고 실력도 좋고요.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세금 적게 절세할 수 있도록 강구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정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